펜스를 세우다. A는 긴급히 소집된 주민 모임을 위해 오래된 학교 건물로 향한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마을에 멧돼지가 왔었다. 학교의 입구에서 마스크를 낀 공무원이 안내책자와 펜스를 나눠주고 있다. A도 이를 받는다. 공무원은 오늘 모임에 대해 알려주며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다. 코러스가 등장하여 A와 마찬가지로 안내책자와 펜스를 받아들고 슬렁슬렁 학교 건물이 있는 언덕을 올라간다. A는 펜스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쉰다. 목이 뻐근하여 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돌려 스트레칭을 한다. 주민 모임 같은 것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참이다. 아는 사람이 없나 둘러보는데 코러스 역시 비슷한 생각인지 두리번거리고 있다.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이고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오르막길 왼쪽에는 숲이 잘 보인다. 나무들 사이사이 풀 뒤에서 누군가 A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조금 두렵지만 궁금하다.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눈빛을 찾아본다. 그러나 찾을 수 없다. 네모 촘촘한 펜스의 망이 눈앞을 가린다. 숲은 아까와 달라져 있다. A는 펜스 너머에서 다시 숲을 바라본다. 주변을 둘러보니 숲으로 향하는 방향에는 모두 펜스가 쳐 있다. 펜스는 점점 영역을 확장한다. 이제 나무 사이에 누군가가 A를 습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A는 안심하고 나머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마당 한쪽에 엽사들이 쉬고 있다. 한바탕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모양이다. 타는 냄새, 연기의 잔향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 엽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사냥개가 우는 소리, 흥얼대는 노래 등이 들린다. A는 슬그머니 주위를 맴돌며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조그만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 큰 거 잡으나 작은 거 잡으나 보상금은 똑같은데 새끼 잡는 게 훨씬 수월하지. 이것이 내년 이때쯤 되면 다 커서 파헤치고 다닐 거예요. 저쪽 산에 가니까 완전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워낙 수가 늘어나서 인명피해부터 농작물 피해, 묘지 훼손, 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왜 자꾸 죽이냐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 농사 지은 거 다 망쳐놓는 거 보면 그런 말 못한다니까. 그치,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봉사활동으로. 이거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벌어먹고는 못 살지.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뭐 20만원씩 주니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 어제 같은 경우에 3마리 잡았었는데 돈이 60만 원이잖아. 이럴 데가 없어.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근데 뭐 기름값 빼고 일하면 취미생활이지 솔직히. 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그런가 하면 총기 규제가 너무 심해. 그들이 무엇을 잡았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지만 이미 그 가엾은 동물은 형체가 남아있지 않다. 코러스가 서둘러 학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A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도 좀 어색하지만 뒤늦게 들어가서 눈에 띄고 싶지도 않다. A는 교문을 열고 짧은 복도를 지나 복도 끝 우측 교실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낡은 나뭇바닥에서 무언가 그리운 냄새가 나는 듯하다.
부지런히 와 있는 다른 주민들도 보인다. 또다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는다. 학교는 매우 오랜만이다. A는 거 봐라, 다 안 올 줄 알았다니까 라고 생각하며 짧은 한숨을 내쉰다. 곧 방송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몹시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 듯한 목소리다. 한국의 유해조수 멧돼지. 현 한국 생태계의 가장 난폭하고 거대한 포유류 멧돼지. 멧돼지는 당신의 농작물을 빼앗고 당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적삭삭 포유관 제목 멧돼지과 멧돼지 속. 몸 길이 최대 1.8m, 어깨 높이 약 1m, 몸무게는 많게는 300kg까지 나갑니다. 칼날 같은 어금니가 특징적입니다. 이를 조심하십시오. 적을 공격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무기가 됩니다. 다리가 짧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루에 10-20kg 정도 이동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헤엄도 잘 쳐서 강이나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멧돼지는 과일과 나무 뿌리부터 벌레, 작은 포유, 물고기,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 묻는 잡식성입니다. 긴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 당신이 심어놓은 감자와 고구마도 먹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12월에서 1월은 짝짓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한 번에 7에서 많게는 13마리까지 새끼를 낳는 다산의 동물. 가만두면 그들은 바퀴벌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멧돼지가 이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접경지 인근의 야생 멧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보이면 즉각 사살하십시오. 포획 틀과 트랩을 확대 설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총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군부대와 민간단체가 합쳐 현재 지정된 차단 지역 내의 야생 멧돼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중 포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의 엽사들은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포획량에 따라 포상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멧돼지의 천적, 늑대, 불곰,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사자, 치타는 한국의 야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멧돼지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멧돼지는 우리 손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15만 마리가 넘습니다. 국민들의 피땀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멧돼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돼지들을 죽여야 합니까? 멧돼지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집돼지를 죽이시겠습니까? 어쨌든 돼지들은 죽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펜스를 보십시오. 높이 약 150cm의 이 펜스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고 멧돼지가 펜스하게 기다립시다. 남은 개체들은 총기로 사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멧돼지의 절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은 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멧돼지는 몹시 위험한 동물입니다. 멧돼지를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하십시오. 전문 엽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절대로 혼자서 멧돼지를 맞서지 마십시오. 그래도 만약 멧돼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며 뛰거나 하면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멧돼지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피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뒷걸음질을 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나무 위나 높은 지대로 이동하십시오. 이제 멧돼지는 도심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멧돼지를 만날지 모르니 꼭 우산을 지참하십시오. 우산을 펼쳐 뒤에 숨으면 됩니다. 멧돼지는 시력이 나빠 바위라고 착각하고 당신을 지나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뒤틀리더니 테이프 늘어지는 듯한 왜곡된 소리가 나고 방송이 꺼지고 만다.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때 교실 밖 복도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난다. 구두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니 발굽 스치는 소리다. 모두가 긴장한다. 곧 열린 교실 문으로 B가 등장한다. 조명이 B를 비춘다. 어두운 갈빛에 가슬가슬한 털, 짧지만 단단한 다리, 거대하고 둥근 몸통은 멀리서 보면 그냥 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 바닥을 파본다. 마룻바닥이라 파지지 않는다. 발굽으로 바닥을 두드려 본다. 긁어본다. 냄새를 맡는다. B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응시한다. B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A와 코러스를 둘러본다. 귀가 뾰족하게 곤두선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 안의 모든 인간들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때 A와 B의 눈이 마주친다. A는 눈을 피하고 싶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B는 겁에 질린 듯하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A가 자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씩 뒷걸음질을 친다. 몸을 돌려 황급히 사라진다. B가 나간 교실 문 밖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교 나뭇바닥에 발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발굽 소리는 빠르게 멀어져 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될까? A는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멧돼지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웅성대며 교실을 빠져나가는 사이 A는 B를 쫓아나간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바닥에서 B의 발자국을 찾아본다. 숲에서 온 흙이 바닥에 묻어 있다. B는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한다. 숲으로 향하는 길이다. A는 거리를 유지하며 잠시 멈춰 B를 바라본다. A가 쫓아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B는 아랑곳하지 않고 걷는다. 원래 멧돼지들은 인간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 인간을 해칠 의도도 이유도 없다. 멧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마찬가지로 B는 집돼지들에게도 관심이 없다. 사실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들어 알 뿐이다. B는 집돼지를 만난 적이 없다.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어릴 적 어느 날 밤 숲 너머에서 수많은 돼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땅속에서 몇 날 며칠 돼지 울음이 들렸다고 한다. 이제 그 땅은 영원히 썩어버렸다. 다닐 때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다고 들었다. 삐는 두려워 가지 않았다. 하지만 삐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A는 반사적으로 펜스로 눈앞을 가린다. 그리고 문득 아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뒷걸음질 친다. 잠시 동안 B와 A가 펜스를 두고 서로를 쳐다본다. A는 가만히 고개를 젓는다. A는 대답이 없다. 그 사이 B는 빠르게 사라진다. B는 마을에 간다. 예전에 숲이었던 곳. B는 인간을 만나고 싶지 않다. 엄마가 알려준 땅에 찾아간다. 비옥하고 지렁이가 많았던 땅. 가을이면 나무 아래 도토리가 수북하게 쌓였던 땅. 하지만 이제 그 땅은 없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B에게는 사실 그 어떠한 땅도 없다. B가 사라진 길 위에 A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 가만히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숲의 소리를 듣는다. 멀리 사라지는 B의 발걸음이 들리는 것만 같다. 바스락거리는 풀들과 낙엽, 그리고 바람. 새들은 분주하다. 계절이 추워지면 더욱 그러하다. 덕분에 숲은 늘 시끄럽다. 요동치는 생명이 가득하다. 직박구리, 박새, 까마귀, 어치, 딱따구리. A는 소리로 숲의 새들을 세어보려다가 그만둔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길끝에 다다른 A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본다. 거기에 밤나무 뒤에 펜스 문이 있다. 문을 열고 따라가면 다시 B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문까지 난 계단을 오르려다 그만둔다. 어쩌면 계단 몇 단 정도는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내려온다. 저 펜스 문 밖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아니, 문 안이라고 해야 할까? 앙상한 가지들이 손에 스친다. 계단 아래에서 펜스를 바라보던 A는 몸을 왼쪽으로 돌린다. 발에 바스락거리며 낙엽이 밟힌다. A는 신발 밑창을 간지리는 나뭇잎을 느끼며 걷는다. 퍼서석 나뭇잎이 발밑에서 부서진다. A가 의자에 앉으면 무대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으로 바뀐다. 자동차는 마을을 가로지른다. A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다. 차창 밖으로 숲이 순식간에 멀어졌다 또 가까워진다. 자동차 안에서 숲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A는 차를 멈춰 세우고 잠시 핸드폰을 꺼내 오늘의 확진자 수를 확인한다. A는 살짝 얼굴을 찌푸린다. 마스크를 올려 쓰고 차에서 내린다. 숲에서 돼지들이 병에 걸리는 동안 인간들 사이에서도 병이 돌고 있었다. A는 크로스를 의식하며 그들로부터 천천히 떨어진다. 크로스가 움직이면 A도 움직여 거리를 유지한다.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며 질병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질병 때문에 서로를 죽이지는 않았다. 인간은 운이 좋았다. 적어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인간의 신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다음에도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와 같은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바이러스와 동시에 싸워야 한다면?
생각에 잠겨있던 A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마주친다. B의 눈동자로 보는 A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뒤돌아가 버린 걸까? 일상으로 돌아온 A는 가끔씩 B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특히나 숲을 걸을 때 또는 숲이었던 곳을 걸을 때 A는 시선을 느꼈다. 마을을 둘러싼 끝없는 펜스 너머 어딘가에서 B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 자주 두리번거렸다. 그때 옆에 놓인 우산이 A의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 우산을 두고 간 모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A는 지난 주민 모임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린다. 목소리가 했던 말을 조용히 읊조려 본다. 조심스럽게 우산을 펼치고 그 뒤에 몸을 동그랗게 구부려 숨어본다. 그 속에서 바위가 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는 바위가 될 수 있을까? 잠시 그렇게 있다가 A는 우산 뒤에서 나온다. 다시 우산을 곱게 접어 원래 있던 자리에 둔다. A는 손 세정제로 손을 닦는다. 그리고 아까 우산 뒤에 자신이 괜히 머쓱해서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낸다. 이 이야기가 B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른 채 뉴스를 본다. 수많은 멧돼지가 학살당했다. 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정부는 불만 가득한 시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유해 조스를 사살하고 박멸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렇게 동물들은 자신을 변호할 새도 없이 짜여진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A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는다. 장면은 꿈으로 연결된다. 우산 뒤에 숨어 바위가 되려 했던 그날의 꿈이었던가. 꿈속에는 재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향냄새를 따라 A는 천천히 걷는다. 재단 위에는 온통 죽은 멧돼지들의 이름이 있다.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꿈이기 때문에 A는 눈앞에 번진 글자들이 멧돼지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 옆에는 주소가 써 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은 장소일 것이다. 멧돼지들이 죽은 모든 곳이 A 눈앞에 펼쳐진다. 향냄새가 코를 찌른다. A는 가만히 재단 위에 꽃을 올려둔다. 종이 위에 저 빈자리가 B의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소리에 이끌린 A가 모퉁이를 돌자 난파된 배 한 척, 그리고 그 앞에 죽은 B가 놓여 있다. 마침내 A와 B는 다시 만난다. 여기서부터는 꿈이 아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다. 인간의 마을들은 모두 물에 잠겼다. 펜스 너머의 세상은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 계절에 이상하게도 비가 많이 왔다. 한동안 기후온난화니 기후위기니 하고 사람들이 옹성댔지만 그 뒤에도 크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이 인간이 지은 집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비는 멈출 줄 몰랐다. 인간들은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소중한 것들을 물속에 잃어버렸다. 피난길의 펜스는 종종 걸림돌이 되었다. 인간들은 동물을 펜스 안에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갇힌 것은 인간 쪽이었다. 인간은
그렇게 숲을 잃었다. A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왜 그렇게 B가 부지런히 걷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만 같았다. 살기 위해 길을 찾아 다시 숲속으로 돌아왔을 때 A는 그제야 B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로운 죽음이었다. 그날 학교 건물에 왔을 때 형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찾지 못한 모양이다. B는 제법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그건 역시 살아있는 사람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바위같이 단단해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푹 흙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다. 포근하고 차가운 사체다. A는 B의 옆에서 물에 잠긴 인간들의 마을을 바라본다. 펜스 구멍 사이로 물결이 철렁인다. 또다시 시선이 느껴진다. 모두가 A를 쳐다보고 있다. A는 내내 갖고 있던 펜스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다. A는 천천히 몸을 둥글게 구부린다. B의 옆에서 A는 바위가 된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바위가 될 수 있었다면 멧돼지는 지나가고 우리 위에는 이끼가 자라고 우리의 틈을 비집고 풀들이 뿌리를 뻗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바위가 될 수 있다면 서서히 어두워진다. 언젠가 이 비가 모두 마르면 이곳은 다시 숲이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땅은 풀들이 뒤덮을 것이다. 자연은 힘이 세서 울타리 구멍 사이사이를 감싸고 작은 틈으로 싹을 올려 결국에는 펜스를 넘어뜨리고 말 것이다. 그 가는 줄기를 뜯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낼 인간만 없다면. 하지만 그때 다시 멧돼지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